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공부 신박사입니다. 웅이사입니다. 네, 저기 카메라 한번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최초로 네. 옛날에 그 라이브 방송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고 작가님이랑 할 때 예. 이제 좀 제대로 카메라까지 써갖고 저희가 녹화하는 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얼굴이 꼴보기 싫으신 분들은 왜냐면 저희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 생긴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 있으니까. 신박사님 잘생기셨다고 댓글이.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납득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 싫으신 분들은 팟캐스트로 그냥 계속 라디오 청취만 해주시면 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방송을 찍나 궁금하신 분들은 인생 공부의 자매 페이지인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다 편집을 좀 해서 올릴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 이렇게 녹화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인생 공부 페이지에도 올려드릴 건데 이제 페이스북은 근데 이렇게 한번 훅 지나가면 다시 찾을 수가 없어갖고 그렇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 녹화 방송은 이제 이게 처음 파일럿이라서 저희가 이제 좀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시각화 자료를 많이 첨부해 드릴 거예요. 시각화 자료.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뭘 이렇게 그래프가 필요하면 또 그래프도 거기다 네. 넣어 드릴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더 여러분이 학습하시는데 여러분이 좀 자기 개발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계속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녹화하셨는데 이제 웅이사님이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그 카메라 각도가 자기 뒤통수만 나와서 자기 머리가 커 보인다고. 여러분 웅이사님 머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뷰 앵글상 그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로 제가 머리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게 이 지금 카메라로 유튜브나 뭐 인생 공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익숙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우리 그 천만 도달에 빛나는 그러네요. 네. 저 우리 웅이사 신랑 웅이사의 네. 뒷모습과 제가 줄여하시는 모습 제가 일부러 그 각도로 잡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드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 고 작가님은 지금 열심히 책을 쓰고 계시고 네. 저는 이제 웅이사님이랑 방송을 계속 해야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인생 공부 멘토링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해서 좀 변화에 대한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 또 뭐 이론은 뭐 완벽한 공부법에 잘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해서 성장할 것인가. 이제 저희가 책에는 이제 못 실은 얘기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몸으로 겪은 얘기들 여러분하고 이제 계속 나눠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오늘 방송의 제목은 변화를 위한 틀 깨기입니다. 변화를 위한 틀 깨기. 예, 틀을 깨야지. 틀 깨기. 예, 틀을 깨야 더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변화를 위한 틀 깨기인데, 사실 오늘 최근 저도 많이 성장했고, 저도 틀을 많이 깼고, 우리 웅이사님이 틀을 많이 깼어요. 그렇죠. 예, 정말 얼마나 많이 깼나요? 얼마나 많이? 뭐 정말 많이 깼습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 얼마나 많이 깼는지? 하루하루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를 체감할 정도로 많이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게 여러분이 좀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해드리면은 옹이사님이 35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34년 산 거보다 최근 6개월 산 게 옹이사님 인생의 성장이 더 많았어요. 맞아요. 옹이사님이 뭐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아니고 학사도 하고 학사도 연대에서 또 복수 전공까지 했어요. 경제학이랑 신학을 복수 전공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MBA 졸업했죠? 올해 했습니다. 네, 졸업 그거 석사까지 했는데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네. 그렇게 열심히 산 거보다도 최근 6개월간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웅이사님은 성장을 했고 또 저 또한 어떻게 성장을 했나 이제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론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해드릴 텐데요. 일단 저부터 좀 몇 개 해드릴게요. 우리 신박사는 어떻게 쭉쭉 성장하고 있나. 이제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큰 틀을 먼저 뭐 앞으로 방송은 우리가 계속 할 거니까 이 변화 성장에 관련된 얘기는 주구장창 떠들 건데 오늘은 딱 꼭 한 꼭지를 따갖고 얘기할 거예요. 이 여러분이 틀을 깨고 싶다면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네. 웅이사님은 뭐 구구절절 공감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 바뀌고 싶잖아요. 다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막 혼자서 열심히 하세요.
그럼 바뀔 수도 있죠. 네. 그럼 뭐 안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빠른 거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책을 읽고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빨라요. 예. 그냥 솔직히 이게 좀 환경이 중요해요. 사람을 만나는 거나 책을 읽는 건 사실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접하는 거지 저는 그게 환경까지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 환경이면은 뭐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 보거나 새로운 어떤 집단에 들어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웅이사님이랑 저랑 알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냥 지낼 때는 그냥 웅이사님이 제가 조언해주면 아 형 최고예요 아 고맙습니다 고민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같은 회사 식구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회사는 여러분 뭘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죠. 이제 회사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저랑 웅이사님은 열심히 하는 우리 PD님들 아파트도 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아유 우리 웅이사 최고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결과로 못하면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그쵸.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임원진은 못하면 두드려 맞아야 돼요. 네. 직원분들은 보호받아야 되지만 임원진들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못하면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쵸. 저는 제 주의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왕처럼 떠받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책임과 큰 권한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못하면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조직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웅이사님도 옛날에는 제가 조언을 할 때 그냥 듣다가 회사에서 조언을 받으니까 옛날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반박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다가 뭐 어떻게 됐죠? 틀이 완전 개박살났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제가 거의 혼자 또는 네. 되게 소수로 움직일 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조언받고 끝나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음. 생각이 들었는데 조직이 점점 크고 책임져야 될 그런 분들도 생기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 현실인 거죠. 그냥 그 주어진 기간 동안 내가 일정량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면 나만 굶는 게 아니라 다 굶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 여러분 저희도 이제 카테고리를 굳이 분류하면 스타트업이잖아요. 스타트업 여러분 90%는 뭐 편차는 조금 있겠지만 네.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다 망합니다. 네. 우리가 10개 중에 9개인 거예요. 사실 가능성이 9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나 될 가능성보다는. 그게 여러분 현실인 겁니다. 현실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글이죠, 정글. 네. 여러분 정글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무슨 호랑이 뱀만 무서운 게 아니라 모기도 엄청 많아요. 모기 때문에 못 버텨 사실 정글 가면은요. 뭐 그다음에 날씨도 막 오락가락하고 맞잖아요. 네. 사방이 위험 천지입니다. 비즈니스는 이제 정글의 세계죠. 이게 여러분 이 틀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서 뭐 이렇게 살았지만 확실히 제가 틀을 확실히 깬 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가 원래 대학원 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어학연수였어요. 어학연수. 네. 저는 어학연수를 7개월로 학원을 등록하고 갔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딱히 영어 관점에서 어학연수가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영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어요. 제가 어학연수는 영어를 쓰려고 나갔어야 되는데 저는 영어를 배우려고 나갔어요. 일단 잘못된 접근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 다음에 가서도 저는 좀 운이 좋았어요. 저는 그 네이티브들이랑 그냥 전화위복이 됐어요. 제가 너무 성수기 여름방학 때 가갖고 홈스테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그 엄마 거기 현지 엄마 아빠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갖고 홈스테이 맘 홈스테이 파더가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밥도 해주고 가족같이 살면서 영어도 배우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재수없게 그 학원 관계자 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다 내고. 관계자면 네이티브. 그렇죠. 근데 네이티브죠, 네이티브. 근데 보통 이제 토론토로 제가 갔는데 거기 필리피노 가족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부업도 하고 영어는 잘하시니까. 네. 그다음에 정서가 에이시안이랑 더 잘 맞으니까 좋아요, 나쁘지도 않아요. 그게. 영어 배우러 갔으니까요. 근데 저는 싱글 아저씨가 사는 데 갔어요. 밥도 안 해주고 맨날 냉동 피자만 사줘요. 일단 돈은 받았으니까. 네. 근데 거기가 일종의 하숙집이었어요. 그래서 제 룸메이트 중에 5살인가 6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가 토론토 의대에 다니는 그냥 전형적인 백인 누나였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는 라피아라고 라피아? 그 유럽에서 제가 그게 동유럽인가요? 그 동에서 좀
제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도 막 전쟁이 있어갖고 옛날에 이민 온 거예요. 예. 뭐 슬로베니아, 제가 정확하게 그 나라는 제가 지도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민을 온 거예요. 엄마 때 이민을 왔는데 그래서 좀 다양성도 인정을 더 많이 하고 저는 그러고 이제 그 캐나다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가면서 그 이민이라는 거를 그냥 막 잘 살고 싶어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그런 이민만 알았는데 제 주변에 그 동유럽이나 이런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은 전쟁 때문에 맞아요. 이민으로 온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막 교수들 보면은 미국 교수들 보면은 유명한 교수들 되게 상당수가 다 유럽에서 그 나치 뭐 이런 거 맞아요. 전쟁 피해가지고 맞아요. 학문 열심히 미국에서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바로 새로운 환경에 가니까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 사고 방식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거기 있는 친구들은 저는 왜냐면 열심히 사는 것만 생각해서 대기업 가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뭔가 저보다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훨씬 성숙해요. 대화를 해봐도 훨씬 성숙해요. 또래보다는. 그러면서 제가 거기 가서 특히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만약에 제 딸이라면 전 그렇게 안 시킬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제 그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랄리사라는 누나인데 랄리사 누나 동생이 있었어요. 크리스티나라고. 그래서 크리스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그 친구도 공부를 잘해서 그러니까 다시 메디컬 스쿨 이제 치전대 치전대에 합격을 했나 할 수 있었나 그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를 가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 랄리사 엄마가 제가 이제 나중에 홈스테이 집을 랄리사네 엄마네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옮기면서 내가 이제 거기가 치과거든요. 치과. 그 엄마가 이제 그 외국은 보면은 집에 치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체어가 한 대예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소규모 치과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였는데 엄마가 아무튼 이제 딸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다 의사가 되고 치과 의사가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안 한다고. 네, 그러면서 저 있을 때 자기는 파나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파나마 왜 가냐 그러니까 그 거북이를 지키러 간대요. 그 거북이가 막 죽어가갖고 거북이를 보호하러 가겠대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나중에 나와요. 잠깐이지만 인터뷰로 거북이 지키는 장면이.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스페니쉬를 말하니까 스페인말을 다 익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만났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로 사냐면은 그 뭐죠? 이렇게 벽에다가 그린 거 그래피티? 그걸로 남편이랑 같이 그거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환경운동 같은 거 비슷한 거 하면서 살아요. 솔직히 저 같으면은 옛날에 저 같으면은 아이씨 치과 의사가 낫지 않나? 그 생각으로 살았을 텐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아무튼 뭐 그게 뭐 옳고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튼 전 가서 신기했어요. 나랑 다른 사고 방식이네.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요. 그 신기한 거를 너무 보면서 제 사고 방식이 너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환학생을 갔죠. 이제 교환학생에 가서도 제가 특이하게 이제 교환학생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웨덴 친구인데 또 그 친구도 이민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디오피아에서 독립한 게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또 내전으로 독립한 거예요. 내전이 있어갖고 독립을 했는데 이제 아빠가 흑인이겠죠. 아프리카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스웨덴으로 그 떠난 거예요. 이민을 간 거예요. 망명을 간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면서 저는 그 토론토 있을 때는 그걸 또 잘 몰랐는데 거기가 토론토가 되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다이버시티가 되게 거의 1위라고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뭐라 그러죠? 멜팅 팟이라 그러나? 진짜 이게 잘 녹아 있어요, 진짜. 아무튼 그거가 그래서 그때는 못 느꼈는데 또 주변에 뭐 에이시안 친구도 많고 이렇게 이민자 백인이라서 그 서로에 대한 다양성도 되게 존중하고 그랬는데 미국은 또 제가 깡시골로 가갖고 전 트럼프가 왜 대통령 되는지 알아요. 미국 깡시골에 가면 백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색인종은 잘 없어요. 거의 90%가 백인, 80%가 백인이에요. 되게 보수적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그 깡시골에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인종차별 엄청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제 베스트 프렌드가 그때 그 아프리칸 스위디시다 보니까 그 친구의 삶을 들으면서 또 인종차별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종차별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단일 민족. 단일 민족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나쁜 인종차별주의자예요. 뭐만 보면 백인도 욕하고 같은 아시안도 동남아 사람이라고 욕하고 깜댕이는 깜댕이라고 욕하고 우리가 인종차별 제일 심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다양성이 이 뭐라 그럴까 생태계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 뭐랄까 가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다양성이라는 게 없어요. 뭐 민족주의도 강하고 그렇죠? 개인주의를 잘 인정 안 해주잖아요. 집단주의, 유교에서 나온 집단주의 이런 것도 강하고.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런 뭐 정보화 사회 이런 뭐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 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복잡게 해서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내고 엄청난 상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거에 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튼 그런 걸 또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 교환학생을 가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 살면서 미국이 땅덩이가 진짜 크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특이한 제가 경험이 있는 게 저는 미국도 살아보고 짧지만 싱가포르도 살아봤잖아요. 그러면서 좀 체감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의 기준으로 쓰고 미국은 큰 나라의 기준으로 써요. 그래서 항상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 그 대신 시장은 충분히 큰 나라,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제가 우리 웅 이사님한테 말하는데 맥락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막 여기저기 막 다녀보면서 틀이 많이 깨졌어요, 진짜. 특히 이 대학원 가기 전까지는 이 학부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쫌팽이스러운 인간이었는데 가면서 되게 많이 깨졌어요, 그게. 그러면서 이 경험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을 간 거죠. 이제 대학원 가서는 뭐 대학원 때 제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왜? 일단 좀 괜찮은 대학교에 대학원에 가니까 뒤지게 힘들었어요. 썰렁썰렁하면 무조건 잘리는 구조였어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설정이 돼야 돼요. 잘린다. 그 다음에 잘리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부터 잘려요. 학교 잘리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생활비가 잘리는데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래서 진짜 죽어라고 그냥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고 그랬어요, 진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진짜 머리가 나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대학원에. 제가 우리 에피소드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뭐 공학 박사 제가 똑똑한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고 작가님이 보증 썼잖아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아요. 저는 항상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대학원을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얍실하게 학점을 맞아갖고 머리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학점만 꽉 차갖고 대학원을 갔잖아요. 뭐 어림도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싱가포르이 덥잖아요. 네. 아직도 기억나요. 맨날 집에 가면은 그 저희 집이 그 싱가포르 이렇게 대리석으로 된 데가 많아요. 더우니까. 근데 거기다 맨날 배를 깔고 누워갖고 그 교과서를 맨날 봤어요, 집에 가면. 아직도 그 장면이 저는 생생나요. 네. 그냥 그 시원하니까 거기다 배 깔고 그냥 그러면서 맨날 누워서 교과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직도 그게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누워 있는 그 그 거실 같은데 더워갖고 선풍기 틀어놓고 배 깔고 그 교과서를 맨날 보던 게 생각이 나요. 진짜 1년은 거의 맨날 교과서를 봤을 거예요. 왜? 너무 공부를 야매를 해갖고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박사 자격시험 퀄리피케이션 이그잼도 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이 교과서 지식은 옛날 지식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거는 데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어요. 박사 자격시험은 2년 안에 봐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 못 대봐도 이거는 그냥 학점 못 맞는 일이 아니에요. 3.5 이하로 떨어지면은 바로 장학금이 잘려요. 3.5. B플 이상이네요. 여기는 5점 만점이라서 B제로. 여기가 뭐 이게 특이해요. 이게 좀 점수가. 그래서 5점 만점이라서 A가 4점이고 B뿔이 4점이고 A 저희가 B제로가 그냥 B제로. 근데 이게 상대 평가라서 무조건 잘리는 친구가 나와요. 무조건. 근데 컬에서도 무조건 떨어져서 인도 친구들은 돌아가는 친구들이 꽤 나와요. 저 아는 형 한국 형도 2명이나 잘렸고. 한 분은 서울대 나오셨고 한 분은 어느 대 나올지 몰랐는데 아무튼 잘렸어요, 두 분 다. 그래서 그 잘린 형은 여러분 또 여기서 하나 얘기해드리면 잘렸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분 인생 되게 멋지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싱가포르 국립대 경영학과에서 컬 잘려갖고 하와이 주립대학에 가서 박사를 결국에 받고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렸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이런 대학원이라는 틀, 회사라는 이렇게 틀에 들어가면서 그때가 제일 빨리, 그러니까 처음에만 또 제일 빨리 늘고 적응이 되면 또 성장이 멈추죠. 네. 왜냐면 적응이 됐으니까. 오히려 저는 또 빨리 적응하고 빨리 깨우치는 스타일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빨리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이용해서 빨리 성장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박사 3, 4년 차에 또 많이 놀았어요. 뭐 이제 뭐 연구 다 할 줄 알고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서 여러분 이 틀을 깨려면은 제가 앞에 얘기한 거를 이제 얘기해보면은, 이제 종합해보면은 그 틀을 깨려면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어떤 새로운 환경. 근데 또 다시 강조해야 되는데, 새로운 환경은 단순히 책을 읽는다거나 한두 권 읽는다거나 여러분이 한두 사람의 조언을 받는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더 한 단계 나아간 얘기.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제 얘기 말고 웅이사님 얘기 해보면은, 웅이사님이 열심히는 했어요 진짜, 그쵸? 네. 근데 이 사업이라는 거는 여러분 열심히만 한다고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잘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빨리.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우리 회사의 멘토격으로서 우리 용의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PD님들한테도 매일 이제 만날 때마다 정신 교육을 하죠. 동기부여도 드리고. 그래서 항상 제가 뭘 강조하죠? 뭐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빨리 해야 된다고. 제대로. 빨리 제대로. 그러니까 아마 짜증 나는데 막 욕 나오죠. 네. 근데 그게 유일하게 사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 들으면은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빨리 제대로 해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안 주는 회사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 회사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철저하게 100%다 주기 때문에 우리 PD님들도 빨리 제대로 하면 이 새끼 꼰대 새끼야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납득을 다 하죠. 예. 납득을 다 하고 지금 뭐 바뀐 PD분들은 뭐 전반적으로 다 많이 바뀌었고 엄청나게 바뀌었고 뭐 그 순서가 좀 있었지만 지금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다 엄청 빨라지신 것 같아요. 네. 다 엄청 빨라지셨고 퀄리티는 기본이고. 왜냐면 제가 이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컨텐츠 비즈니스 생태계를 맨날 설명하거든요. 이 생태계. 또 그러면은 얘기가 아까랑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 회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태계란 말이 나왔잖아요. 생태계는 뭔가요? 환경이죠. 네. 그 환경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면 어때요? 도태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어때요? 우리 PD님도 역으로 다시 빨리 바뀌는 거예요. 옹 이사님이 저랑 일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따지고 보면은 힘든 부분 중에서. 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힘든 게 관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옛날에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건데 어떻게 보면 저 한 사람만 생각하고 제 주변에 있는 조금만 생각하고 이런데 이제 신 박사님이나 고영성 작가님은 더 큰 일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더 많은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고 그러면은 우리만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조금 더 비즈니스스럽게 말해드리면은 옹이사님이 처음에 혼자 하는 건 나쁘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거, 매출을 자기 연봉만큼만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근데 매출을 그거 10배, 100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됐었잖아요, 옹이사님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어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네. 있는데 더 큰 일을 못 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옹이사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지만 그쵸. 그걸 바꾸는 게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될 거라고 신념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실 문제가 그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안 바뀌냐? 잘 50대, 60대들이 자기가 성공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성공은 지금 먹히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50대, 60대 우리가 꼭 바꿔내야 돼요. 왜? 그분들이 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바른 데다가 돈과 리소스를 써야 돼요. 엄한 데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들은 문해력도 약하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성인 문해력이 2급이에요. 2급. 토론이 안 되는 수준. 뭐 OECD에서 꼴찌에서 2위, 3위 그래요. 성인은요. 젊은 친구들은 높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다 성공에 한번 도취되면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고 작가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항상 반성해요. 아, 이거 내가 틀리지 않을까? 아, 이때 내가 잘못했다. 다신 이러지 말아야지. 저는 진짜 밥만 먹고 방송을 해요. 왜? 안 그럼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 스케일업, 레벨업이 아니라 스케일업 10배씩 크는 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 다음에 커도 반성을 하지 않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진짜 무너져요. 그냥 웅이사님이 잘 했었지만 이제 제가 합류했다는 거, 일단 제가 합류했다는 거 한 사람 더 넣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웅이사님이 맨 처음에 혼자 계획했을 때 이제 2분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몇 명이에요? 저 포함 3명인데 7명이잖아요, 벌써. 네. 벌써 배 이상 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도 몇 배가 성장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 제가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자유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 자유라는 개념이 한쪽으로 가면 방임이고 한쪽으로 가면은 그 책임이잖아요. 근데 제가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되게 자유라는 개념이 방임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더 치우쳐져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직이 커가면서 그 자유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그거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그 자유라는 것에서 방종이라는 그 치우침에서 이게 자꾸 책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개념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지나고 군대 다 가서도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해석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틀을 깨는 것 같더라고요.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몸으로 느껴지는 거. 맞습니다. 아주 잘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조금 더 현실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웅이사님이 착해요. 항상 직원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그러고 우리 PD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말했죠? 사람은 착할 수 있지만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굶어야죠. 그러면 졸제 나쁜 새끼 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맞아요. 누가 착한 거예요? 기업에서. 그렇죠? 월급 또박또박 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융통성까지 있고 약간 말도 조금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냥 우리 용의사님이랑 저랑 뭐 갖고 대판 싸웠었냐면은 진짜 멱살 잡고 진짜 주빵 한 대씩 날리기 전까지 진짜 막 주빵 한 대 날리기 전까지 카메라 있으니까 이게 또 주빵 한 대 때리는 그림도 또 해줘야죠. 그러니까 진짜 그때까지 싸웠었는데 그 관점은 그거예요. 제가 일을 막 빨리빨리 더 시키면 웅이사님이 형 저희 하는 일이 많아요 막 그랬어요. 저한테 막 화내면서 와 막 많아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내 기준에서는 하나도 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엄청 싸움이 되는 게 웅이사님은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저는 엄청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갭이 엄청 큰 거였어요. 그냥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 큰 거였어. 맞죠? 네. 그래서 제가 PD분들이랑 이렇게 몇 분이랑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웅이사님이 많다면은 그럼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뭘 하고 있죠? 저희가 업무를 어떻게 하죠?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재택근무로.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연결되네.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연결될 줄 모르고 한 건데 봐보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일이 많으면은 내가 일을 더 잘하게 해달라면 뭘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재택근무 다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또 쿨하잖아요. 여러분이 재택근무를 하는 거는 여러분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한테 특권을 드린 거거든요. 출퇴근 시간을 없애려고, 더 인생 자유롭게 살려고. 재택근무를 한다고 여러분 막 업무가 잘 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 눕고 싶잖아요. 집에 있으면. 맞죠? 오락하고 싶고 딴짓하고 싶잖아요. TV 보고 싶잖아요. 맞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 저는 그거에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업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럼 제가 또 쿨하잖아요. 제가 삼성에서도 또 탄력근무제, 자율출근제 다 했었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지금 하시는 일이 많으면 안 된다. 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이거보다 100배, 1000배 큰 일인데 지금 요거 갖고 일이 많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충격이 휩싸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일을 잘하게, 여러분 일을 더 빨리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 출근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출근을 하셔서 어때요? 주 8시간 근무잖아요? 만약에 일을 3시간 만에 끝내면은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일을 얼마나 빨리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평소에 하던 것보다 10배 빨리 해요. 네.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제가 여전히
권한을 드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자유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직원분들이 어때요? 까무라치는 거죠. 깜짝 놀라죠. 그래서 다 저한테 뭐라고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옹 이사님이 졸지에 네. 궁지에 몰린 거죠. 그렇죠? 네. 옹 이사님은 직원들 보호하려고 일이 많다 그런 거였는데 그거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 제가 1등인 것 같고 그거에 이제 턱밑까지 쫓아온 분이 우리 웅 이사님. 솔직히 PD분보다는 저희가 일을 훨씬 많이 합니다. 훨씬. 압도적으로 저희가 많이 해요. PD분들보다는. 저희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PD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원래 여러분 CEO가 왕노릇 하는 게 CEO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제일 목숨 걸고 미친 듯이 하는 게 CEO. CEO 이상한 개념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사장놀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사장이 안 돼봐서 그런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웅 이사님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다른 PD들도 나처럼 일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메타인지가 낮았던 거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맞죠? 네. 지금 우리 PD분들이 옛날보다 일을 2배 정도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웅 이사님? 없죠. 없어요. 네. 다 즐겁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막 우리 회사 바뀐 얘기, 직원분들 얘기 막 이런 모든 얘기가 지금 어떤 프레임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란 프레임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이 우리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거 한 챕터가 뭐죠? 완전 환경 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바꿔서 더 성장하고 싶다. 그럼 틀을 깨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틀을 깨려면? 환경.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팁들을 드리면 어때요? 뭐 예를 들어 살을 빼고 싶으면은 혼자 사시는 것보다 돈 조금 들으셔도 헬스 코치랑 같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올바른 투자예요.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인생에 투자하세요. 네, 두 번째 뭐예요? 영어 공부하시면은 근데 이 환경도 제가 영어 공부 때문에 방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게 많아요. 그 타성의 환경에 들어가면 안 돼요. 뭐? 학원에 가면 저절로 늘겠지. 이런 게 정신 나간 거예요. 이런 건 또요. 그런 환경 설정보다 더 능동적인 환경 설정이 뭔가요? 시험에 등록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을 하고 이게 한 단계 더 레벨이 높은 한 단계가 아니죠. 질이 다른 환경 설정이에요. 되게 구체적인 중요하거든요. 점수 설정하고. 네. 되게 중요해요. 그럼 또 사람들이 점수에 집착한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에요. 집착하는 거. 어쩔 때는 집착해야 돼요.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명확하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점수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지만 그 과정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게요. 네. 결과론은 필요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과정에는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시험 같은 거 등록해 놓으면은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돈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점수 따놓으면 여러분한테 다 이득이 돼요. 결국에는요. 예? 그다음에 독서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얘기도 해보고 사람들 그렇죠. 독서 모임. 요즘엔 좋은 독서 모임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오거나이징 해보는 거예요. 조직해보는 거예요. 저희 그 목련아 씨 있잖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저희 네. 그 완벽한 우리 연아야. 문법. 예. 그 10만 명 넘게 본 그 블로그. 주인공. 예, 주인공. 변신의 여왕. 예. 예. 빅보카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세 분이 같이 공부하고 있대요.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저 맛있는 거 사주러 가야겠네. 네. 왜냐면 우리가 강남역에서 토요일 날 8시부터 빅보카 스터디 모임이 하나 작은 게 있어요. 제가 거기 한두 달 한 번씩 가서 네. 음료수 한번 싹 쏘고 오거든요. 거긴가? 거기에다가 연락을 먼저 했대요. 네. 들어가고 싶다고. 네. 근데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 네. 연하양은 뭘 해도 될 양이에요. 진짜. 네. 예?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존경스러운 어린 친구지만. 네. 괜히 제가 그때 막 인터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환경 설정을 하면은 그 아침에라도 하니까 어때요? 거기 꾸준하게 나온 사람들 다 외워서 영어 실력이 훌쩍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멘토링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셔갖고 뽑힌 친구들은 어때요? 지금 달달이래 매일매일 저한테 그 데일리 리포트를 보내는데 네. 그거 쓰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금방 바뀌어요. 생각보다 많이. 어느 수준까지는. 네. 어느 수준까지는 금방 바뀐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 그래요. 무슨 이거 하나 적는다고 별거 있겠어 그랬는데 일단은 뭔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건 여러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불편함 없이 틀을 깨면은 막 부스러기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때리면서 여러분 손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틀을 깬다는 건 불편하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편함, 어떤 이런, 그러니까 막 어떤 진짜 힘든 이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 불편함이 제가 이제 의장님을 만나고 그 틀을 깼잖아요. 네. 근데 그 깰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 틀을 깰 때 고통스럽거든요, 정말로. 뒤질 뻔했죠. 근데 그걸 왜 바꿀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보상이에요. 그걸 깨고 났을 때 내게 주어지는 게 그럼요. 그게 잡히는 거예요. 눈으로도 잡히고 좋은 느껴지고. 포인트예요. 아주 훌륭해 우리 용의사님. 그러니까 저희 그 피디님들도 아까 이제 막 일이 2배 늘고 이런 게 막 뭐 또 이제 그쪽만 보면 막 착취하고 딴 사람들 뭐 혹사하는 거 같죠.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저도 바뀌면서 저 긴감이, 그러니까 의장님께 그 메타인지를 깨닫고 직원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환경을 다시 점검해 보지만 그렇게 딱 듣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제가 제 성향이 바로 바뀌고 그럼요, 안 그런 게 바뀌죠. 아니거잖아요. 사람인데. 예, 그러면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나도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따라가 본단 말이에요. 팔로우십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1, 2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제가 피디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할 때 보면은 이 도전 의식으로 충만한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예. 아예 제가 볼 때 전 구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의장님하고 어떻게 계속 배우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그 레벨이.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분들에게 전해주면은 전혀 다른 영역의 컨텐츠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 이분들이 막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보상. 돈인 그런 게 아니라 좀 넓은 의미의 보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을 깰 수 있지 않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지 않나. 뭐 웅이사님 이제 저랑 같이 다니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 관계자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의 말하는 게 다 비슷하죠? 만나서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이런 거는 대회비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비즈니스 관계라서. 근데 웅이사님 옆에서 봤을 때 제가 막 강조했던 부분들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인생 공부 팟캐스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뭐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제 약간 그래도 교육이나 이런 환경에 노출되지 못하는 좀 소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뭐 선배를 본다든가 뭐 그런 뭐 기업인들을 본다 그런 기회가 적잖아요. 그거 얘기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계속 주변에 또래 친구들만 보는 거고 그런 환경에 노출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교수들 이런 사람 다 두드려 맞아야 돼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웅이사님은 이제 착해갖고 그 표현을 잘 못하는데 전 솔직히 지방대회 강연 갈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어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왜 서점 투어도 지방으로 막 제 생돈 들여가면서 가고 왜 서점에 나가서 서 있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왜? 보고 배우는 게 제일 빨라요. 웅이사님도 제가 오늘 누굴 만났냐면은 그 페이스북의 컨텐츠 최강자 중에 하나인 책그림 운영자 친구를 만났어요. 진짜 잘 만들죠. 네, 그 친구가 사실 수재입니다. 서울대 화학과랑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똑똑한 친구예요. 네. 근데 그 친구 제가 이제 처음 만난 게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 친구도 그래요. 박사님, 계속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감이 없다고, 놀랍다고, 진짜 소름 돋는다고. 불과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복잡계에서 모든 현상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웅이사님이 아주 잘 말해주신 게 여러분은 솔직히 그 보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간접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웅이사님은 제가 항상 한두 발짝 앞서서 먼저 막 선봉에 서서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도 하지만 전 로크미디어라는 데서 출판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웅이사님이랑 이제 비영리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따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얘기 웅이사님 보면서 이 경쟁이 제일 치열한 출판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걸 보면서 진짜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뭐 극단의 영역은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측을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 저의 성공은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이만큼 피똥싸게 일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감이 없는 거. 이게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메타인지가. 그래서 제가 계속 무슨 행사를 만들고 이런 영상을 찍고 하는 게 계속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방송에 대한 메타인지도 있습니다. 저희 팟빵이 지금 한 평균 4만 명 정도 2만 5천 명 사이가 듣고 유튜브까지 합치면 한 3, 4만 명 들으시거든요.
3, 4만 명이 들으면 3, 4만 명이 다 바뀔까?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한 1% 봐요. 1%. 그러면 1% 몇 명이죠? 400명이죠? 그 친구만 바뀌어도 돼요.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바꿀 거니까. 왜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맨날 고민을 해요. 다른 에피소드로 얘기해야지. 왜? 웅이사님도 그랬잖아. 절대 한 번에 안 바뀌어요. 듣다 보면. 그 다음에 한 번 실패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시도할 거예요. 그럼 시도하면 성공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실패할 거예요. 또 실패할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계속 분명히 이거 듣다가 막 이 메일 막 성장 메일도 보내다가 안 보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해서 못 보내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걸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실패하는 거. 진짜 제가 여러 환경에 들어가 봤지만 한 번에 성공한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은 또 다 망해요. 왜? 오늘 실력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틀을 깰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딱 하나. 새로운 환경 속으로 뛰어들어라. 없으면은 만들어라. 그렇게 환경이 여러분을 바꾼다. 그렇게 적절한 환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를 짓눌렀던 틀을 빵 하고 깨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새롭게 성장한다. 그 다음에 새롭게 성장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아까 박사 과정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되면 적응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틀을 깨야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또 새로운 틀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우리가 할 걸 계획을 저희 회사 건 다 세워놨고 제 자신에 대한 목표도 있거든요. 내년에는 엄청 새로운 틀을 만들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지금의 스케일업 하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내년에는 무슨 책을 하나 통째로 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거를 잘 외우고 제가 소화를 하면은 그거를 다 강연으로 찍어드릴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서 저도 환경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제가 좋은 얘기 있잖아요. 제 다이어트 약속하고 성공했잖아요. 13kg, 12kg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틀을 깨고 싶다면은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그냥 미친 척하고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웅이사님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거 방송 지금 몇 분 됐나요? 방송 녹화한지? 모르게 이게 이게 분으로 안 나오는구나. 한 20분만 녹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짧게 오늘 그 파일럿식으로 저희가 영상이랑 한번 같이 해봤는데 궁금하네요. 반응이 유튜브 영상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앞으로는 이 영상을 그러니까 유튜브는 시각화 자료를 포함한 거, 팟캐스트는 그냥 이제 이동간에 들으실 수 있는 거. 그래서 한 2번 정도 들으시면은 복습돼 갖고 체득화 되시게. 지금 저희가 11월 초가 탈고인데 저희가 책에 안 들어간 어마어마한 내용이 많아요. 지금요. 저희가 그래서 팟빵도 거의 일주일에 2-3번 이상을 올릴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무시한 진짜 양질의 컨텐츠가 쏟아져서 나올 거니까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생공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